담배는 몸에 좋다던 시절,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전기 고문을 하던 시절,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뇌에 구멍을 뚫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고 야만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콜레스테롤은 악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다는 것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이란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려지곤 합니다. 혈관을 막는 나쁜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 오징어, 새우와 같은 음식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난임병원에서 나눠주는 임신 전의 생활 지침이라는 곳에 이러한 음식들을 멀리하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의료계에서도 이 콜레스테롤을 위험물질로 분류를 하다 보니 일반 가정분들은 자연스레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원인은 바로 심장마비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들을 부검해 보니 많은 경우 혈관이 막혀 있었는데 이때 이 혈관을 꽉 막고 있는 물질이 다름 아닌 콜레스테롤이었던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 심장마비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콜레스테롤에게 우리가 두려운 만큼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타틴 약물이 그 중에서도 리피토라는 약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으로 2013년 1월 포브스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한 결과 심장마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다 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환자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콜레스테롤과의 전쟁이 심장마비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주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왜 바보 같은 소리냐면 콜레스테롤은 85% 이상을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간이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 성호르몬, 그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 또한 콜레스테롤이고요.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봐도 하는 일이 많고 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부족하면 큰일 나는 게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실제로 5년마다 발행하는 미국 영양학회의 식사 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2015년에 콜레스테롤을 위험 영양소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는 그동안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해 왔었습니다. 이는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정도의 분량밖에는 안 됐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제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1961년 미국 심장협회에 의해 고정 위험 요소로 분류된 이래 55년 만에 그 누명을 벗은 것입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우리 몸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뇌의 90%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으니 이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근육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과 근육의 막을 형성하는 것 역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경우 근육통이 발생하고 또 심할 경우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 근육해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도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낮추다 보면 신경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 역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좋은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진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즉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 전에도 콜레스테롤이 주로 하는 일 중 하나가 세포막을 형성하고 신경막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가 난 곳에 있는 세포막과 신경막이 찢어지겠죠. 그곳을 이 콜레스테롤이 복구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즉, 염증 반응이 올라가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제가 혈당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렸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에 염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혈관을 고치러 가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인 것입니다. 염증을 낮추고 치료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염증이 크면 클수록 콜레스테롤은 더 필요할 테니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인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데타워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수히 많은 소방차들이 진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를 막아서겠죠. 그 불이 크면 클수록 많은 소방차가 와야 하겠고, 작은 도로일수록 도로를 전면 통제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길 막히는 원인이 소방차 때문이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길이 막힌 원인은 불에 있는 것처럼 염증을 낮춰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염증이라는 한자어는 불꽃 염으로 불 화자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염증, 즉 혈당을 낮춰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일도 또 혈관에 막히는 일도 없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염증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식습관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식습관과 혈당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 공장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에 소개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 즉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잠이 부족한 것은 육체적 스트레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햇빛이 피부에 닿게 되면 그 피부 아래쪽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합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요즘엔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죠? 그러니 햇빛을 충분히 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햇빛을 쬐면 혈관도 이완돼서 확장되니 일석삼조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듯 과학이란 건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다른 말로 바뀌는 변동성이 있는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 진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번복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느 곳에 둬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계란, 새우,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